한 경찰의 장례식. 사망한 경찰은 언더커버 형사였는데요. 저 선배가 언더커버를 했단다. 해외 파견 나간 줄 알고 있었는데. 조용히 말해 이 자식아. 기자들 귀에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이 새끼가. 그때 나타난 한 남자. 수사국장은 그와 따로 얘기를 나누는데 턱 밑까지 올라갔다 생각했는데 저울이 새끼 잡아야 되지 않겠냐. 저울이라는 범죄자를 잡기 위해 특수부가 설치된다는 국장. 특수부가 설치될 거다. 목표는 저울. 이어서 국장은 특수부를 이 남자에게 맡겼죠. 네가 맡아. 그렇게 특수부 팀장을 맡게 된 남자 형민. 형식적인 인사는 그만두죠. 일단 앉으시죠. 형민은 곧장 조직 저울파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고 우리 특수부가 조직된 이유는 저울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조폭과 약쟁이들이 결합한 거대 마약 조직 저울파 두목 저울. 마약으로 시작해 사채 유흥업소. 그가 움직이는 지하경제의 돈은 매해 수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울을 잡기 위한 핵심 인물을 짚었죠. 김뽕, 김충석, 넙치, 박태수. 이들이 실질적인 조직을 끌고 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특수부는 뱁새라는 저울파 조직원을 찾아내는데 타겟 등장. 뱁새는 불법 거래 중이었고 저기 약 좀. 돈 줘 돈. 딸 팔아먹는 거죠. 약값 대신으로. 아저씨가 잘 들어. 그 순간 형사 경비가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지요. 야너 차 있어. 뱁새를 쫓아간 경민은 아이를 지키며 제압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마는데요. 그래도 무사히 뱁새를 처리한 경미. 그렇게 뱁새의 취조가 시작되는데 저 아니에요.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하지만 이때 뱁새를 빼가는 검사. 우리 안 검사님이 저 친구 데려오라는데요. 직접 수사하시겠다고. 이에 형민은 어쩔 수 없이 뱁새를 보내주죠. 우린 또 보게 될 거다. 꼭. 그리고 잠시 후 뱁새와 검사가 있는 현장을 덮친 형사들. 야 지영미,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사실 아까 전 형민은 뱁새의 옷깃에 추적기를 붙여뒀고 또 보게 될 거다. 이를 통해 뱁새를 찾아낸 거였죠. 반납해야지.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안 검사님. 원래 목적이었던 안 검사에게 정보를 묻는데요. 원하는 게 뭐야? 저울에 대한 정보. 그게 목표였어? 하루 시간 드리죠. 뱁새는 제가 데려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안 검사는 마지못해 정보를 건넸죠. 그렇게 형민의 조사가 시작될 쯤 서울의 한 창구에선 엄청난 양의 현금이 누군가에게 보내지는데 수고했다. 가봐. 그 돈은 곧 박사라는 남자에게 전해집니다. 박사장님 접니다. 입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더 그냥. 박사 또는 박사 아들이라 불리는 남자 시연이 저울의 돈을 빼돌린 거였고 진짜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저울 형님 가만히 안 있을 텐데요. 다음날 저울에게도 시연의 일이 보고됐죠. 박사 이 아직 입금 안 했습니다. 야, 아무래도 네가 손 좀 봐야 되겠다. 어? 영혼이 묻으란 얘기야. 이에 저울파 2, 3인자 김뽕과 넙치가 나섰는데 아이 어디 가서 찾지 이걸? 수라면 혹시 알고 있지 않을까요? 수? 이후 시연의 오른팔 수를 찾아간 넙치. 박사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면 털어. 시간 좀 주라. 아이 나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내가 룸 하나 빼줄 테니까 가서 형님은 몸 좀 풀고 있어. 하지만 수는 완전히 시연의 편이었죠. 어쩔 거냐 진정? 끝을 봐야지. 상대가 저울이야. 그리고 시연은 사실 8년 전부터 지금을 계획했는데요. 내 여기까지 오는데 8년 걸렸다. 그래. 인생 뭐 있냐? 이에 수는 명령을 내렸고 쳐.
뭐야 이거? 얘들아 쳐! 그렇게 넙치에게 습격이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같은 시각 야 가자! 시연과 수는 조직원들을 모아 보스 저울의 집에 쳐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어느새 사라진 저울. 여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시연은 붙잡아둔 넙치에게 저울을 물었죠. 어디 있습니까, 저울 형님? 모른다. 근데 뽕이 형님은 알고 계실 거다. 이에 바로 김뽕에게 연락을 했고 어떻게 됐어? 이쁘게 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수이놈이 형님한테 직접 말씀 올리겠답니다. 그렇게 넙치를 이용해 위치를 알아냈는데요. 가구 공장이다. 오늘 밤 거기서 너 대신할 놈을 뽑는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 살길을 좀 알려줘야지. 드세요, 바로. 아이 진짜. 이후 돈을 챙겨 달아나는 넙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때 너 저거? 형민이 넙치를 막았고 야 너 뭐야? 다 빨리 안 빼! 결국 넙치가 붙잡혔지요. 이후 형민은 붙잡아온 넙치를 잔인하게 다루는데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차근차근 잘라줄게. 잠깐. 눈을 하지 뭐. 넙치가 버텨봤지만 결국 말할게. 김뽕 형님은 알고 있을 거다. 그렇게 넙치가 김뽕을 분 순간 들어가세요. 형사들이 들이닥쳤죠. 아, 살살 좀 합시다.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연기를 위해서. 이들이 연기를 한 이유는 바로 넙치의 입을 열기 위해서였고 아니 꼭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넙치 같은 저런 선수 빠꼬미가 경찰이 조진다고 술술 털어놓을 것 같냐? 놈이 말한 장소 지금부터 24시간 감시 들어갑니다. 출발하시죠. 그렇게 형사들이 정보를 얻은 한편 수가 시연에게 넙치의 소식을 전했죠. 넙치엄 자크 내렸대. 진정 어쩔 거냐? 본청 특수부 이 새끼들 분명 가구 공장 털고 들어올 거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작전을 접는데요. 접어야겠지? 그래 접자. 들어가라. 하지만 시연은 넙치의 말이 걸렸고 가구 공장이다. 오늘 밤 거기서 너 대신할 놈을 뽑는 된다. 잠시 후 앞눈 잡았습니다. 형사들이 대기 중인 가구 공장에 누군가 나타나는데요. 자, 손님 도착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시연이었죠. 이어서 김뽕이 조직원들과 공장에 도착하고 이에 형민이 대기를 지시하는데요. 타겟 확인했다. 특공들 출동 준비하고 특수부가 뒤를 맞는다. 하지만 이때 먼저 김뽕 쪽을 기습한 시연. 그러고는 혼자서 10명 가까운 인원을 처리하는데 끝내 김뽕이 혼자 남은 순간 총소리에 진입을 명령한 형민. 전대원 진입해. 하지만 이미 시연에 의해 모두 당한 상태였고 어딨어? 이에 형민이 곧장 뛰어나왔지만 이미 시연이 김뽕을 데리고 간 뒤였죠. 아까 들어간 놈들 숫자하고 지금 누워있는 놈들 숫자 일치해요? 딱 두 놈이 비는데 한 놈은 김충섭일 거고 한 놈이 비는데요? 김뽕을 눈앞에서 놓친 형민은 조직원에게 범인을 물었는데요. 누가 김춘섭이 데려갔냐고! 박사아들! 박사아들? 그렇게 형민은 박사아들, 즉 시연의 존재를 알게 됐고 잠시 후 경미와 시연의 정체를 추측하는데 왜 김충섭이 끌고 갔을까? 어쩌면 박사아들 목표 우리랑 같을지도 몰라. 형민은 단번에 시연의 목표를 파악했죠. 저울이 목표야. 저울과 전쟁할 정도로의 큰 조직이 여태 우리 첩보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게 다른 조직이 아니야. 쿠데타다. 그런 한편 오랜만입니다.
김뽕을 통해 저울을 찾아낸 시연. 아빠 누구야? 아빠 친구 사업 얘기 좀 할 게 있어서. 전에 못했던 얘기 계속하죠. 앉으세요, 형님. 시연은 저울에게 바지 사장을 제안했고 형님 자리 위치 다 그대로입니다. 대신 사업은 제가 하고 형님 집에서 편하게 월급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 저울 보고 바지를 해라. 저울이 거부하자 시연이 아들을 언급하며 협박을 하는데요. 아들이 보는 앞에서 형님 옷을 벗길 겁니다. 팬티까지 싹. 이리저리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고요. 많이 해보셨으니까 알겠죠. 아들에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이에 저울은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얼마를 줄 텐가? 공장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제조 공장을 알아낸 뒤 시연은 조직의 대모 진숙과 고문 낭만을 만났고 저울을 잡았다는 게 사실이야? 네. 문제는 많아야 2달 버틸 수 있는 양일 겁니다. 아니, 저울이 직접 제조한 거 아니었나? 저울 형님 댁 부산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상황을 알리며 조직 부산에 대해 묻는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저울 형님 바지로 부산과 거래를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부산에 대해 아는 건 전부 무조건 내게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각 부산의 보스 조 회장은 시연을 언짢게 여겼고 박사 아들이라고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 인연 이제 끝내세요. 깨끗이. 조 회장의 명령을 받은 남자는 이후 시연과의 옛 기억을 떠올리는데 그럼 참 예술로 치네. 가만 요거 씨 뿌리고 도망간 야속한 가가 혹시 박사 아닌가? 과거 그는 진숙과 함께 시연을 가족처럼 챙겼고 네가 박사 아들이가? 어? 박사 아들! 박사 아들이란 별명을 붙인 사람이 바로 이 남자 사파리였죠. 그렇게 사파리가 서울로 향할 무렵 시연은 수에게 저울을 맡기는데요. 내가 갈게. 진정 함정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 형님 네가 지켜 내가 믿고 간다. 하지만 잠시 후 애인의 전화에 수는 방을 나갔고 아 어딘데? 아 그래? 니들끼리 치고 있어. 같은 시각 시연은 차에서 모르는 핸드폰을 발견하죠. 이거 뭐냐? 그런데 그건 다름 아닌 사파리의 전화였고 간만이네. 저울 형님 찾고 있다고 풀어주라. 안 되겠는데요. 죽어 그럼. 예정을 봐서 오늘은 인사만 하고 갈 테니까 그럼 또 보자. 이에 시연이 뭔가를 알아차리는데 차 돌려. 차 돌려 빨리! 하지만 그 순간 시연이 위험에 빠진 동시에 수까지 기습을 당했죠. 뭐야? 다행히 시연은 곧 정신을 차렸고 괜찮으세요? 안에 사람 있습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님에도 술을 구하러 가는데요. 곧이어 쓰러진 수를 발견해 바로 응급실로 향한 시연.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수를 간신히 살린 와중 사파리는 저울에게 조 회장의 뜻을 알렸죠. 당장 지훈아 너 회장님하고 직접 통화하게. 이게 다 내 아이디어 뿐이겠습니까? 조 회장님도 같은 아이디어지요. 내가 움직였을 때는 위에서 오다 떨어졌다는 생각 벌써 하셨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앞에 딱 서 있을랍니까? 고개 아프고로. 이에 저울이 무릎을 꿇자 사파리가 살 길을 알려주는데 사파리 목숨만 살려주게. 살길 내가 가르쳐 줄라니까. 그러자 잠시 후 놀랍게도 형민에게 연락을 한 저울. 지영민 팀장이신가? 누구시죠? 저울이야. 심지어 다음날 직접 형민을 만나기까지 하고 뭐 하자는 거야? 안지? 먹고 오자고. 무슨 짓이냐고? 이어서 자백을 하며 뭔가를 꺼내는데요. 여기 다 있어. 내가 지은 죄가. 그건 바로 사파리가 시연을 잡기 위해 조작한 정보들이었죠. 내가 박사 아들 잡을 미끼가 되라.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제부터 동해건설 주인은 박사 아들 글마가 되는 겁니다. 형민은 저울의 연기에 속아버렸고 박사 아들 때문인가? 맞아 자네 생각이. 내가 자수한 이유는 그놈한테 죽기 싫어서. 이에 박사 아들 시연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지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박사 아들을 잡는 것뿐입니다. 지금으로서 박사 아들이 유일하게 진실에 가까운 자입니다. 각 청서에 협조 공문 보내서 박사 아들에 대한 정보는 뭐든 전부 가져오세요.
그런데 이때 대뜸 경미를 팀에서 자르는 형민. 이영선 오늘부로 정보팀에서 일합니다. 경미가 이를 따졌지만 형민은 막무가내였고 왜요? 이유가 뭐예요? 진작에 이랬어야 했는데 늦어서 미안해. 지금 날 위해서 이런다는 거예요? 나 경찰이라고요. 정보팀도 수사원이고 경찰이야. 이게 널 지킬 수 있는 내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두 사람이 다툰 한편 누군가 시연 측 사람인 진숙을 찾아왔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사파리였죠. 그날로 박사 그놈 빽가루 뿌려야 돼. 진숙은 그에게 시연을 건들지 말라고 하는데 시연이 건들지 마. 약속해. 그거는 그 대학이 나름 아니겠나. 그때 이곳에 온 시연. 형님 오셨습니다. 알았어. 박사 왔어. 꺼져. 그럼 또 보자. 다행히 시연이 사파리와 마주치진 않았고 시연아,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시연은 오자마자 저울의 일을 알렸죠. 자주 했다? 저울 형님? 넌 또 뭔 수작이래? 날 인정 못하겠다는 부산의 뜻이야. 나하고는 거래하기 싫고 저울 형님은 팔다리가 다 잘렸고 그래서 저울 형님 자주 시킨 거야. 부산 조직이 시연을 노린다는 말에 진숙이 불안해하지만 안 되겠다. 일단 넌 빠져 있어. 연락 없었어? 누구? 사파리 아저씨. 사실 진숙을 의심하고 있었던 시연. 내가 나간 후 바로 저울 형님 찾아봤어.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작업이야. 우리 중에 사파리 아저씨 눈 귀가 있다는 얘기야.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 내가 왜 뭐하러? 그리고 진숙에게 확실한 경고를 남겼죠. 수 그렇게 만든 너 누구든 용서하지 않아. 한편 사파리는 또 다른 일을 꾸미는데요. 인자 기술 좀 부려볼까? 오 스트라이크. 약이 떨어진 시연의 상황을 이용할 계획인데 박사가 유통을 잡고 있지만 간절하게 대학이 없어. 그 절실한 사정은 이진숙이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어떻게든 세기를 뚫어서 공을 세워보려고 할 거고 저울 형님이 썰을 풀어준 덕에 지영민이는 박사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됐네? 그럼 약은 누가 온 거네? 운반책은 저울에게 악감정이 있는 김뽕에게 맡겼죠. 폴리스가 눈 부라리고 있는 거래 장소로 형수님을 메시고 가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울 의자는 이끼다. 저울 형님 의자만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다면요. 그렇게 시작된 사파리의 작전. 진짜 거래라고 생각해. 가라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기술도 가라가 되는 기다. 사파리의 부하 한 명이 브로커로 위장해 진숙을 만났고 반갑습니다, 이 대표님. 진짜 거래를 하듯 입을 털었죠. 가격은? 싸지. 아주 저렴해. 덩어리당 한 장 정도. 작은 거 2장 빼. 오케이. 그리고 같은 시각 형민의 지시로 정보팀에 온 경미. 각청 서. 마약과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모니터해주면 돼. 이후 사건 경위서를 보던 도중 저울의 정부라는 여자를 확인하는데요. 네, 수고하십니다. 본청 특수부 이경미 경장입니다. 신고 전화를 하나 받고 하우스를 털었는데 이 여자 가방에서 3kg가 나왔어요. 김은수. 자기가 저울의 여자고 약도 저울 거랍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전달해줘야 된다고 하던데. 박사 아들? 심지어 쫓고 있는 박사 아들까지 언급되자 저울의 여자라는 은수를 특수부로 데려왔죠. 이영서 지금 김은수랑 동행해 특수부로 들어온다 보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사실 이것 또한 사파리의 계획이었고 우리 김배우가 등장해가 맹연기 펼쳐주시고 어떤 스타일로? 청순 가리라게. 아, 은수는 지시받은 대로 맹연기를 펼쳤죠. 그러니까 자신이 박사 아들이라고 밝힌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네, 그이가 숨겨둔 약이 있을 거라고 찾아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저 어떡해요? 언제 다시 연락 오기로 했어요? 오늘이요. 그때 걸려온 가짜 전화. 거래 장소에 폴리스만 나오게 하면 되는 기다. 이에 은수는 겁먹은 척 전화를 받지 않는데요. 못하겠어요. 저 못 받겠어요. 그러자 냅다 전화를 받아버린 경미. 누구시죠? 박사 형님 아우. 저울 형님 유산 갖고 계시다면서. 면회해야지 우리. 그렇게 경미가 현장에 나가게 되자 형민이 화를 냈죠. 왜 뭐든 맘대로 결정해? 제가 할게요. 안 돼. 김은수 내보내고 미행 붙으면 돼. 너무 위험해요. 저 상태로 뭘 하겠어요? 전 팀장님이 지켜주실 거잖아요. 경미의 설득에 형민이 넘어간 듯 했지만 이후 형민은 다른 대원을 찾았고. 과장님. 예. 김은수 사진 찍어서 특대로 보내세요. 김은수랑 닮은 대원을 우선 선발하러 가시고요. 예. 전 저울을 만나서 김은수가 저울의 여자가 맞는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저울을 찾아가 사진을 내미는데요. 한 가지만 묻자. 애인 집에 물건을 좀 흘리셨다고? 이제부턴
형님 애인 이름은 김은수입니다. 김은수. 아시겠습니까? 미리 사파리의 언지를 받았던 저울은 당황하지 않고 연기를 했죠. 사진을 보니까 새삼스레 이쁘네. 에? 우리 은순 건들지 마. 내가 잠깐 물건 좀 맡겨놓은 것뿐이니까. 그 사진은 놓고 가시지. 하지만 상상으로 즐겨. 그건 은수의 사진이 아니었고 김은수 잘 감시해. 내가 가서 직접 취조할 테니까 아무도 접촉 못하게 하고. 곧이어 저울이 사파리에게 사진을 알리는데요. 나 저울이야. 우리 지영민이가 사진을 한 장 가졌는데 말이지. 지영민이가 은수 사진을 혹시 턱 밑에 점이 있었습니까? 무슨 점? 지영민이. 그렇게 거짓을 알아챈 형민은 곧장 은수를 추궁했죠. 당신 여기 보낸 그놈이 누구냐고. 3kg나 되는 을 함부로 던질 수 있는 놈이 누구냐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누구 지시 받은 거야? 그런데 이때 경찰청 차장이 형민의 수사 방식에 화를 내는데요. 정보를 제공한 참고인을 고문해? 제정신이야? 지금 가서 참고인한테 정중히 사과하고 박사들이란 놈 당장 잡아와. 알았어? 형민이 은수의 정체를 밝혀도 믿지 않았죠. 저 여전 참고인이 아니라 조직원입니다. 증거 있어? 사실 30분 전 우리 차장님 경찰밥 드신 지 20회가 넘으셨죠? 어떻게 총장까지는 가보셔야 될 텐데. 사파리를 만났던 차장. 가셔서 확실하게 단도리 부탁합니다. 사파리의 말에 넘어간 차장이 형민을 방해한 거였지요. 김은수 대신 내보낼 형사는 특수부에서 뽑고 박사들이란 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와. 알았어? 네. 그렇게 사파리의 뜻대로 흘러가는 와중 은수를 위장한 경미. 뭐야 그것은? 김은수로 위장한 겁니다. 김은수가 가짜 애인이라고 해도 박사 아들을 잡고 싶어하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어쩌면 이번 작전 박사 아들뿐만이 아니라 저울 뒤의 숨은 인물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경미의 설득에 형민은 출동을 명령했고 이후 경미에게 립스틱 모양 도청 장치를 건넸죠. GPS가 장착돼 있어. 이렇게 돌리면 도청 장치가 작동되고 지니고 있어. 어디든 내가 찾을 수 있게. 그리고 잠시 후 경미가 접선 장소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경미를 붙잡는 남자. 애인이랑 같이 와. 아니, 그 상대가 누군지는 안 물어보시나? 접선을 위해 경미를 데리러 온 조직원이었죠. 시형사 따라붙어. 이에 경민은 몰래 도청 장치를 작동시켰고 이를 통해 형민이 대화를 엿듣는데 벽에 이런 비밀문 만드느라고 애 좀 썼겠는데. 갑자기 끊겨버린 도청 소리. 그리고 경미가 들어갔던 방엔 아무도 없었지요. 여기 맞는데? 이때 형민이 벽에 수상한 점을 발견했고 그렇게 비밀문을 통해 지하로 들어갔는데요. 먼저 이 길로 내려갔던 경민은 곧이어 김뽕을 만났지요. 믿음이 가네. 믿음이 가. 김뽕, 김충섭 이들이 실질적인 조직을 이끌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한편 가짜 브로커와 거래 약속을 잡는 진숙. 오늘 준비한 건 덩어리 3개. 뭐 적당하네. 그럼 어떻게? 이쪽으로 오실까? 장소는 내가 정해. 그러니까 그게 어딘... 발길 닿는 데 가서 전화할 테니까 대기해. 진숙의 까칠한 반응에도 사파리는 여유로운데요. 저쪽은 약이 없어. 급한 김장 안 닦고 기별 올 게다. 김뽕한테 전화 넣어라. 형수님 잘 매시고 있는가? 오케이, 썰. 하지만 김뽕은 자신이 미끼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죠. 나보고 미끼가 되라. 못 가고 이씨. 그는 경미가 저울의 애인이라 알고 있었고 내가 우리 형수 살 길을 알려준다. 물건 돈 주고 조용히 내빼. 그게 살 길이야. 사파리의 작전을 따르지 않고 약을 노리는데요. 지금 형수하고 나하고 박사 잡을 미끼라고. 그 시각 몰래 들어왔던 형민은 조심히 기척을 살폈죠. 그런데 이때 고정아! 후배 형사 때문에 일이 꼬이는데요. 미쳤어, 야! 같이 가요! 총소리에 김뽕이 함정을 눈치채버렸고 아니 나이씨. 야, 너 뭐야? 너 누구야? 이게 경찰에 야호한 거야? 가방 안에 물건 있어. 확인해봐. 이에 경민은 약을 빌미로 목숨을 지켰죠. 샘플이야. 나머지도 필요하지 않아? 나머지 어디 있어?
날 죽이면 물건 영원히 못 찾을 거야. 그러자 김뽕이 경미를 데려가는데 이를 바로 앞에서 놓쳐버린 형민. 전파 방해 지역에서 벗어났으니까 지금 즉시 이 형사 위치 추적해. 그래도 이후 위치 추적을 통해 바짝 뒤를 쫓는데요. 한편 물건을 챙길 생각에 신이 난 김뽕.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새 덩어리면 30개도 땡길 수가 있어. 근데 그걸 외면하고 나보고 박사들 잡을 미끼가 되시라. 하지만 이때 대뜸 부하가 차를 세웠고 뭐야 이 새끼야? 야! 그 순간 잠시 후 형민이 추적 위치에 도착하지만 현장엔 부서진 장치만 남아 있었지요. 지금 당장 이 형사 휴대폰 위치 추적해. 그리고 경미를 데려간 건 다름 아닌 사파리였고 이용사 휴대폰 지금 시그널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경미는 어딘지 모를 장소에 옮겨지는데요. 그런데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것 같은 경미. 그 시각 김뽕은 사파리에게 흠씬 맞고 있는데요. 여기 남아서 그 여자 짭새 잘 감시하고 있어라. 알겠습니까? 그때 걸려온 진숙의 전화. 받아. 아니 물건도 없는데 어쩌실라고? 받아. 아이고 이 대표님. 예. 진숙은 거래 장소를 알렸고 플로라 호텔 1층 커피숍이야. 1시간 줄게. 이에 사파리는 경미의 핸드폰으로 형민에게 문자를 보냈지요. 박사 아들과 거래가 있을 거예요. 플로라 호텔. 지금 플로라 호텔로 특수부 특공들 전원 출동시켜. 또한 시연도 진숙에게 붙여뒀던 부하를 통해 거래 장소를 듣는데요. 전매다 형님, 플로라 호텔입니다. 이후 시연이 거래 장소로 향하는데 그때 시연의 앞을 막은 수. 수는 거래가 수상하던 걸 눈치챘고 박사야, 가지 마라. 냄새 제대로 난다. 이어서 진숙을 의심한다 말했지요. 그리고 나 이진숙이 안 믿어. 그래서 가는 거야. 덧치든 뭐든 가보지 않고 알 수 없어. 누구든 또 숨어버릴 거고. 진숙 누님이어서가 아니라? 하지만 그럼에도 시연은 진숙이 있는 호텔로 향했는데요. 그렇게 호텔에 도착한 뒤 시연은 사파리를 예측했고 내가 사파리 아저씨라면 틀림없이 보고 있을 거다. 곧이어 사파리가 밖에 있음을 눈치챘지요. 호텔 안에는 없었어. 밖이다. 같은 시각 진숙은 일이 잘못됐음을 알지만 뭐야? 가방. 이빨은? 무슨 이빨 말하는 거야? 야 지금 정말. 몹쓸 짓을 당할 위기에 처하는데요. 미쳤다 왜? 미쳤어. 그리고 이때 출동한 경찰들 사이로 시연이 호텔을 나가는데 그 순간 사파리의 차를 피한 시연은 곧장 다른 차를 빼서 뒤를 쫓았죠. 그리고 경민이 이를 목격했지만 지금 중요한 건 거래 현장을 덮치는 것. 하지만 참교육 중이던 진숙과 양만 있을 뿐. 경민은 이곳 없었고 이거 너무 쉬운데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형사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그때 형민의 머릿속에 아까 본 장면이 스쳤죠. 바로 은수가 그 차에 타 있었던 건데요. 그 시각 사파리의 뒤를 쫓던 시연. 하지만 곧 사파리를 놓쳤고 그때 은수가 시연을 공격했죠. 이에 시연이 바로 반격하는데요.
그러나 곧 경찰들이 도착했고 시연은 그렇게 은수를 둔 채 도망을 갔죠. 그리고 같은 시각 덕분에 빨라. 강도가 든 어느 편의점. 죽여버린다. 쏜다. 이때 시연이 들어오는데 돈이란 말. 강도의 협박에 관심도 없는 시연. 계산부터 합시다. 뭐야? 이거 뭐야? 너 장님이야? 쏜다. 쏴. 그리고 시연은 단번에 강도를 쫓아냈죠. 덕분에 무사한 알바생 수미는 시연의 상처를 보고 약을 주는데요.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뒤이어 쓰러진 시연을 도와주려 하지만 괜찮아요? 뭐야 당신? 난 그냥 많이 다치신 것 같아서. 함부로 엇그러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수미를 밀어낸 뒤 시연은 혼자 상처를 치료했고 이후 밴드를 보자 뒤늦게 수민의 말이 떠올랐죠. 아까 저도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그런 와중 시연은 자신을 찌른 은수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 병원 좀 알아봐. 무슨 병원? 그 여자 아직 안 죽었을 거야. 곧이어 은수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냈고 은수를 찾아가 사파리를 물었죠. 당신 대답에 따라 상황은 바뀝니다. 사파리 지금 어디 있어? 대답 안 해? 그렇게 은수는 시연에게 붙잡혔고 없어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쇼부를 쳐도 검사랑 칠라니까 그냥 넘기세요. 진숙과 현장에서 잡혔던 조직원은 형사의 협박에도 입을 열지 않는데요. 네가 알고 있는 전부 모두 말해 이 새끼야. 야, 하나, 둘, 셋, 싸봐요. 빨리 이경수 어딘지 말해. 이때 취조실에 들어온 형민. 그리고 걱정 마. 카메라 꺼놨으니까. 냅다 총을 쏘고 조직원을 협박했죠. 여기서 네 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경찰 폭행 후 도주 중에 총 맞은 거다. 잘 생각하고 대답해. 도주 중에 사살될 수도 있으니까. 말할게요. 그렇게 형민은 경미의 위치를 알아냈고 당신들이 보낸 그 엿잡새 거기 있어요. 그 시각 수와 형민 또한 은수를 통해 같은 장소로 향하는데요. 거기 없으면 진정 넌 죽어. 알았어? 한편 어딘가로 경미를 데려가려던 김뽕. 이에 경미가 도망을 시도하는데 하지만 이때 시연과 수가 도착하고 곧장 조직원들의 싸움이 시작됐죠. 이 와중에 김뽕은 몰래 빠져나가는데 그 모습을 본 경미가 그를 쫓았고 그때 마침 형민과 형사들이 도착했죠. 2조, 3조 뒤쪽으로 나머지 따라와. 형민이 들이닥칠 무렵 건물 안에선 경미가 김뽕을 미행 중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끈질겨? 미행을 들킨 순간 시연이 나타났고 어디야? 형민도 위치를 알아낸 와중 경미를 인질로 잡은 김뽕. 오면 진짜 땡겨버릴 거야? 나하고 상관없어. 하지만 경미가 도망쳐 시연이 김뽕을 쓰러뜨렸고 박사야! 잠깐만, 박사야. 살려줘. 한 번만, 제발. 바로 처리하려던 그때 움직이지 마! 경미의 위협으로 멈추는데요. 당신이 박사 아들이야? 뭐야 당신? 대답해! 본청 특수부 형사 이경미 경장이다. 당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다. 그런데 시연 오빠. 놀랍게도 아는 사이였던 두 사람. 오빠가 왜 여기? 두 사람은 사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시연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보육원을 나갔지만 간다. 남겨두고 온 경미가 신경 쓰였죠. 이후 시연은 경미에게 선물을 남겼는데요.
그러나 몇 년 후 시연의 소식이 끊겼고 그렇게 시연을 기다리던 경민은 어느 날 일진들에게 붙잡히는데 너보고 진짜 원조교제 하라는 얘기 아니거든? 그냥 네 깔쌈한 비주얼 좀 빌리자고. 싫은데. 경미가 요구를 거절하자 일진들이 그녀를 폭행했죠. 그때 시연이 나타나 그들을 쫓아내는데요. 그렇게 3년 만에 나타난 시연은 얼마 뒤 진숙에게 집까지 선물했고 와, 아직까지 갖고 있었던 거야? 정말 똑같은 집 사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그림 같은 집이 없더라. 구질구질한 거 다 날려버리고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 고마워. 이에 경미는 시연 앞에서 다짐을 했죠. 나 정했어. 뭘? 나 경찰 될 거야. 그날의 다짐으로 경미는 경찰이 됐는데요. 왜 하필 안 받아?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언니! 수민아! 놀랍게도 시연을 도와줬던 알바생 수민이 경미의 옆에 있었죠. 들어가자. 언니! 또한 어째선지 시연은 축하한다. 당시 모습을 감췄고 그렇게 10여 년이 흐른 지금 시연 오빠. 경미와 시연이 만난 건데요. 오빠가 설마 박사들. 그런데 이때 누군가의 지시로 경미가 처리되고 말았지요. 그때 부대원들과 들어온 형민. 경미야. 형민이 바로 경미를 끌어안았지만 경미야, 정신 차려. 안 돼. 정신 차려, 경미. 안 돼, 경미야. 경미야, 안 돼! 경미야, 안 돼! 곧장 총격전이 이어졌고 잠시 후 끝내 경미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실려갔죠. 그런 한편 수미는 경미의 죽음을 모른 채 친구와 경미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나냐? 우리 파출소 끌려갈 때마다 경미 언니가 달려와서 빼내줬던 거. 우리 진짜 경미 언니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그러게. 보고 싶다 경미 언니. 그리고 다음날 경찰대 합격 소식에 잔뜩 신이 난 수민. 축하합니다. 윤수민 학생은 합격하셨습니다. 전화. 언닌가? 하지만 이때 반장 아저씨. 우리 언니는? 언니 좀 바꿔줘봐. 수민에게 경미의 소식이 전해졌고 그렇게 경미의 장례가 치러졌죠. 경미야, 네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 시각 형민이 깨어나는데요. 형민은 일어나자마자 특수부를 소집하지만 특수부 전원 소집하세요. 좀 전에 이 형사 안장식하고 왔습니다. 양 반장이 그에게 안타까운 사실을 알렸죠. 이 형사 홀몸이 아니었답니다. 아마 이 형사 본인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인물을 죄송합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게 돼서. 알고 보니 형민은 경미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정말 멋지게 청혼하고 싶었는데 너무 늦었지. 그는 이후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런데 이때 경미의 묘를 찾아온 시연. 시연은 경미를 지키지 못한 형민을 원망했고 당신이라서 안심했어.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다. 근데 왜 경미를 그곳으로 보낸 거냐? 형민 또한 경미를 죽게 만든 박사 아들을 잡겠다 다짐하죠. 경미야, 약속할게. 박사 아들 내 손으로 꼭 잡을 거다. 내 손으로 반드시 죽인다. 미안하다. 난 이제 네가 사랑했던 그 사람과 싸워야겠다. 한편 아직 슬픔에 빠져있는 수민.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오냐? 응?
이에 사장이 그녀에게 에너지 음료를 주는데요. 마셔. 마셔, 쭉. 그런데 잠시 후 알고 보니 몹쓸 짓을 하기 위해 약을 탔던 사장. 그 순간 수민이 다행히 정신을 차렸고 이제 시작인데. 필사적으로 반항해 사장을 기절시켰죠. 이어서 직접 임금을 챙겨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후 경찰서에 잡혀온 건 수민이었고 연락을 받고 온 형민은 냉정하게 말했지요. 흉기에 묻은 네 짐은 피해자 진술,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넌 특수강도죄에 해당하게 돼. 당연히 경찰대 합격은 취소되겠지. 그동안 일한 시급 챙긴 것뿐이야. CCTV 봤으면 다 알 거 아니야. CCTV는 녹화되고 있지 않았어. 나쁜 새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난 널 전과자로 만들 생각도 없지만 여기서 빼내줄 생각도 없다. 무슨 소리야? 그리고 넌 언더커버가 될 거니까. 대뜸 수민에게 언더커버를 제안하는데요. 박사 아들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지금 구치소에 있다. 넌 이진숙, 그 여자가 있는 구치소로 가게 될 거고 그녀의 사람이 돼야 돼. 갑작스러운 제안에 수민이 당황했지만 확신에 차 말하는 형민. 나보고 죄도 없이 감옥에 가라고? 그래. 내가 어떻게? 전부터 난 이진숙한테 언더커버를 심을 계획이었어. 그 적임자를 찾고 있었는데 오늘 만났어. 보육원 출신의 돈 때문에 사람을 때린 너. 대신 약속할게. 이 일을 하게 되면 넌 경찰이 될 기회를 잡게 될 거야. 아님 범죄자로 살던가. 선택해. 언제나 선택은 네 몫이니까. 그날 새벽 수민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죠. 아저씨, 저 전화 한 통화만 쓸게요. 그래. 알았다. 그러자 형민은 곧장 국장을 찾아갔고 이진숙한테 언더커버를 심겠다고. 그것도 이제 갓 들어간 신입생을. 이에 국장은 고민했지만 잠시 후 총장님 허가를 받아냈는데요. 총장님 사인 떨어졌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할 거 없어. 그렇게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들어간 수민. 그리고 진숙과 같은 방에 배정을 받게 되죠. 지금으로선 이진숙만이 박사 아들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수민이 진숙을 만날 무렵 국장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그래. 곧이어 폐장한 놀이공원에 왔는데요. 그때 불이 켜지고 다시 전화가 걸려왔죠. 그래. 어디냐? 그런데 왜 경미를 그곳으로 보낸 겁니까? 놀랍게도 상대는 시연이었는데요. 경미를 죽인 게 누굽니까? 지금 수사 중에 있고 네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야. 지금 여기서 아저씨 죽이고 다 끝낼 수도 있어. 그때 밝혀지는 진실. 네 마음 어떤 상태인지 안다. 하지만 이것만 명심해. 네가 경찰이란 사실, 언더커버란 사실. 사실 국장이 심어둔 언더커버 형사였던 시연. 넌 경찰이야. 본래 조직에서 야군반을 담당했던 시연. 야, 서! 거기서! 야! 그날도 시연은 경찰들에게 쫓기며 약을 전했는데요. 빨리! 문! 가방 던지라! 아니, 자세히 문! 가방부터 던지라! 하지만 사파리가 시연을 버린 채 떠났고 어머자! 야, 사무장관! 야! 학교 관리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그렇게 붙잡혀온 시연에게 당시 담당 형사였던 민국장이 진실을 알렸죠. 언제까지 네 엄마를 죽인 너 밑에서 약심부림이라고 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모르고 있었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던 시연의 엄마. 정미 씨 사인은 암세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쇼크사. 약으로 엄마를 잃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봐. 혼자가 된 시연을 챙긴 건 진숙과 사파리였는데요. 너는 인자 절실하게 혼자다. 세상이 믿을 거는 이거하고 요것뿐이 없다.
그러나 엄마를 죽인 건 바로 사파리였죠. 정미 씨에게 약을 대준 자가 바로 사파리 문덕배. 사파리 문덕배가 정미 씨, 네 엄마를 죽인 거다. 네가 배달하는 제2, 제3의 정미 씨를 만들고 있다는 거 모르겠어. 이에 시연은 민국장을 따라 경찰이 됐고 넌 입교하지 않는다. 사파리를 잡기 위해 언더커버가 됐는데요. 넌 언더커버가 될 거다. 그렇게 조직에 잠입을 했던 시연. 조직에 잠입해서 그들이 되는 거야. 그들이 널 믿게 해서 경찰이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넌 듣고 볼 수 있어야 돼. 너 뭐야? 인사 좀 드리려고. 존경하는 넙치 형님한테. 하지만 현재 시연은 범인으로 찍혀버렸고 어쨌든 이제 넌 전 경찰의 표적이 됐어. 시간이 없어. 사파리와 부산을 잡아야 돼. 이 와중에 경찰 내부에도 접자가 숨어들어 있었지요. 7.62mm 나토 탄피 MSG-90 스나이퍼요. 이 총은 경찰도 쓰는 총이야. 경민을 죽이고 날 죽이려고 했던 놈. 경찰일 수도 있다고. 경찰 중에 놈들하고 엮인 자가 있다. 사파리, 문덕배, 부산 경찰 하나하나 다 잡아서 물어볼 거야. 누가 왜 경미를 죽였는지. 그런 한편 감옥에 있던 수미는 서류 보관실로 보내지는데요. 오늘부터 내 방 리아 담당입니다. 여긴 놔두고 서류 보관실 좀 부탁해요. 그녀가 감옥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형민이 보낸 거였지요. 그곳에 널 보낸 이유는 이진숙한테 접근해서 박사 아들을 알아내는 것도 있지만 경찰로서 소양 교육에도 목적이 있다. 열악하지만 여기가 네가 다닐 경찰대야. 그 무렵 기록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 형민. 박사 아들과 거래가 있을 거예요. 플로라 호텔. 22시 35분엔 휴대폰이 켜져 있었어. 근데 기록에는 없다. 이에 형민은 기록을 담당하는 정보팀 형사를 불러냈고 기록이 좀 이상해서. 어디 가요? 이경미 형사가 나한테 문자 온 시간에도 위치 기록이 없네. 이 시간엔 틀림없이 위치 기록이 남아있어야 되잖아. 안 그래? 예. 다시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 수고 좀 해줘. 기록 확인을 요청하자 그녀는 어딘가로 전화를 하는데요. 저예요. 지영민 팀장이 눈치챈 것 같아요. 위치 기록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상대는 다름 아닌 경찰청 차장. 어차피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휴대폰 잠깐 켤 수도 있는 거잖아. 뭐가 문제야? 아니요.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리고 못해요 이제. 형민이 통화 내용을 모두 듣고 있었지요. 그런 한편 감옥에서 면회자가 왔고 금일 면회자 471번 박은혜. 진숙이 실망한 와중 수감자 은혜가 면회를 하는데 왜? 그동안 진한 의형제라도 맺으셨나? 다름 아닌 수가 그녀의 면회자였죠. 지금 틈 보고 있잖아. 너무 쪼지 마. 은혜와 뭔가 거래를 한 모양인데요. 아이 쩌는 다 미리 선불로 다 받아 처먹고 진정 배치해서 도로 다 꺼내줘. 알았어. 그러자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움직이는 은혜. 진숙을 향해 칼을 든 순간 수민이 몸받쳐 그녀를 막았죠. 곧이어 진숙이 은혜를 해치려는데 그때 교도관이 나타났고 무슨 한밤중에 무슨 스포츠들 하시나. 목류병 걸린 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네. 빨리빨리 정리들 하시고 추심들 하시고. 이에 은혜가 수민을 공격했죠. 야 뭐야 너! 그런데 이때 수민이 이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수민이 독방에 갇힌 한편 사파리의 부하 이빨을 찾아간 시연. 누구신가? 야 들어와라. 죽여라! 그는 단번에 이빨의 무리를 처리했고 헤이 참.
잠시 후 이빨에게 걸려온 전화. 시연을 눈치챈 사파리의 전화였는데요. 박사가. 사파리 아저씨. 살아있네? 잘 지내시죠? 곧 찾아뵙겠습니다. 뭐야? 그래. 들어가자. 그렇게 통화를 마친 뒤 시연은 대뜸 이빨에게 자수를 지시했죠. 왜? 너 자수해야겠다. 이후 민국장이 이빨에 자수를 전했고 정보를 통해 압구정 이빨이란 놈이 자수 의사를 밝혀왔는데 이놈의 말이 이진숙 사건에 대한 배후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야. 이에 형민은 지난번 색출한 첩자를 알리는데 그보다 지금 내부 첩자를 색출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서영경 형사가 정보를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형민은 혼자서 작전을 짰고 이번 일 그 누구든 노터치 제 방식대로 합니다. 압구정 이빨이라는 놈 1시간 후에 제가 지정한 장소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알았다. 1시간 안에 지정한 장소로 이빨 보내. 경찰은 누가 나옵니까? 특수부 지형민 팀장이다. 잠시 후 형민은 무슨 생각인지 첩자로 들통난 서 형사에게 지원을 부탁했죠. 서 형사, 네. 이 형사 대신 서 형사가 현장 지원 좀 해줘. 제가 어떻게... 어려울 거 없어. 봄수생만 하면 돼. 압구정 이빨이 여자거든. 자, 출발합시다. 그 시각 사파리도 차장을 통해 이빨의 자수를 알게 되는데요. 이빨이 자수를 한다. 알겠습니다. 말하는 거 좋아하는 이빨이 침묵할 일은 없고. 아하, 박사 아들. 우리 박사 아들 다 자랐네. 한편 이빨은 시연에 의해 기둥에 묶였고 꺼놨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어쩔 생각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용해봐야지, 경찰을. 이때 현장에 형민이 도착했죠. 곧 이빨을 발견하지만 이빨이냐? 맞습니다. 맞으니까 이거 좀 풀어주시고 일단 내가 지금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 이따 상대해 줄 테니까. 형민의 현재 목표는 이빨이 아니었는데요. 반장님, 시작하세요. 팀장님 지시 떨어졌어. 가서 이빨 몸수색해. 네. 그의 지시에 서 형사가 나왔고 이후 이빨을 발견한 그녀는 바로 함정이란 걸 깨닫지만 어려울 거 없어. 몸수색만 하면 돼. 압구정 이빨이 여자거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형민이 이미 서 형사를 겨누고 있었죠. 네가 있는 바로 그곳. 놈이 그 근처에서 문자를 보냈어. 근데 네가 올린 보고서엔 그 기록은 빠져 있었고 그날 나한테 알리지도 않았어. 왜? 전 아무것도 몰라요. 이에 서 형사가 발뺌하자 망설임 없이 총을 쏴버린 형민. 핸드폰 위치 추적만 됐어도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도착해서도 경민 죽지 않았어. 경민, 네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형민은 서 형사를 이용해 차장을 불러내려 하는데요. 경미 기록 지우라고 지시한 놈한테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말해. 그자가 널 구하러 올지 기다려볼까. 하지만 이때 김뽕이 도착하고 나 왠지 꺼림직하네. 뭐야 이거? 일단 쟤는 잡아. 예. 이거다! 경찰이야, 나. 뭐래? 형님, 얘 경찰이라는데요? 그는 서 형사를 바로 사파리에게 보고했죠. 아 여기 기둥에 번데기처럼 붙어있는 놈 하나 하고 또 지가 경찰이라고 우기는 하나 빼고 아무도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에 곧 명령이 떨어지는데 죽이랜다 너. 그 순간 형민이 쏜 총에 김뽕이 맞았죠. 이어서 특수부가 현장에 들이닥쳤고 하나 둘 잡히는 와중 이빨은 은수에게 처리되는데 그리고 겨우 기어나가던 김뽕은 시현과 마주쳐 끌려갔죠. 오랜만입니다, 형님. 진짜. 이후 그 흔적을 발견한 형민. 피를 쫓아가니 김뽕이 쓰러져 있는데요. 누가 너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누구야? 박사. 이에 형민은 주변을 둘러봤고
그때 시연을 발견해 그를 위협했죠. 멈춰 이 새끼야! 네가 박사 아들이냐? 하지만 그 순간 수가 나타나 형민을 쳐버렸는데요. 마무리 안 지어? 나 안 하면 돼. 경찰 죽이는 거야. 그렇게 시연을 놓치고 병원에 실려간 형민. 다행히 형민은 곧 눈을 떴고 재웅 씨,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왜 왔는지 기억나세요? 같은 시각 차장은 사파리에게 전화를 했죠.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야, 깜짝 놀라고로. 첩자란 걸 들킨 서 형사를 처리해달라 요구하는데요. 내가 잘못되면 그쪽도 무사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지. 서윤경이 있는 병원 위치 보낼 테니까 확실하게 마무리하세요. 그러자 잠시 후 서 형사 병실에 들어가는 한 남자. 그가 서 형사를 처리하려던 순간 누구 지시받은 거냐? 형민이 남자를 잡아챘죠. 누가 보낸 거야? 이후 형민은 그를 보여주며 서 형사에게 윗선을 물었고 이래도 침묵할 생각이야?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저자를 시켜서 널 죽이려 했다고. 강 차장이에요. 곧이어 차장이 윗선이라는 확실한 증거까지 확인하는데요. 이 형사 휴대폰 위치 지금 당장 삭제해. 지영민이가 이경미 형사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 이에 형민은 곧장 차장에게 전화를 했죠. 접니다, 차장님. 그래, 이 팀장. 방금 서윤경 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 잡혀서 개쪽을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자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차장에게 총을 겨눈 사파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차장을 처리했는데요. 이후 차장의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결론이 났고 초연 반응 검사도 그렇고 살이 확실하다네요. 그렇게 수사가 막힌 한편 진숙에겐 대뜸 재수사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내가 지금 당신 사건 재수사하게 생겼어. 이진숙 씨 변호를 맡게 된 민병우 변호사입니다. 이때 변호사가 건넨 전화. 받아보시죠. 듣기만 해. 곧 나오게 될 거야. 바로 시연의 전화였죠. 고마워. 고맙게. 알고 보니 진숙을 빼내기 위해 시연이 판을 짜둔 거였고 자, 대사 한번 맞춰봅시다. 그로부터 며칠 뒤 출소 전 수민을 마주친 진숙. 방장님, 어디 가세요? 다음부턴 언니라고 불러. 알았지? 이제 가시나 보네. 그렇게 나온 진숙이 출소하자마자 한 일은 바로 수민에게 누명을 씌웠던 편의점 사장 자수시키기였죠. 어디가? 이제 시작인데.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알겠습니다. 반드시 자수하겠습니다. 그의 자수로 수민도 곧 풀려나는데요. 지갑하고 휴대폰 1개. 다 맞지? 이때 진숙의 선물이 전해지고 같은 방 썼던 이진숙 씨 알지? 이진숙 씨가 넣어준 거야. 나올 때 촌빨 날리지 말라고. 곧이어 수민은 출소를 했죠. 그런데 이때 진숙이 수민을 데리러 왔죠. 졸업 축하해. 방장님. 언니라고 부르라니까. 진숙과 가까워지기 위해 그녀의 목숨을 구했던 수민. 박은혜가 이진숙을 죽이려 했다고? 그걸 네가 막았고? 응. 이진숙이가 나가면서 나보고 언니라고 부르래. 형민이 그런 수민을 걱정했지만 수민은 자신이 있었죠. 이제 경찰 아니야. 박사 아들 잡기 전까진. 잡으면 되잖아.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박사 아들을 잡기 위해 언더커버가 된 수민. 그러나 박사 아들의 정체는 같은 언더커버인 시연인데요. 과연 이 두 사람은 진실을 밝히고 경미의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모든 사건을 꾸민 진범은 누구일지 드라마 무정도시였습니다.
무정도시는 2013년 JTBC에서 방영됐던 드라마로 무려 10년 전 작품인데요. 언뜻 식상할 수 있었던 언더커버라는 소재를 다양한 시선과 신선한 반전으로 새롭게 그려낸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정경호 배우의 제대 후 첫 복귀작이기도 한데요. 당시 느와르풍의 캐릭터를 새롭게 선보여 많은 호평을 받기도 했죠. 또한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사건들과 매회 반전이 쏟아지는 스토리는 전개와 결말을 예측할 수 없어 더욱 흥미진진한 느낌을 주는데요. 그럼 여기까지 드라마 무정도시 소개해드렸고, 이후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JTBC 홈페이지에서 무정도시 몰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